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민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네.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요. 오. 녹음일 기준 어제였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왜냐면 특히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자우림님 아시죠? 밴드. 네네네네. 제가 그분들이 유명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뭔가 노래도 대중성이 높은 노래들 있잖아요. 저희가 다 아는 노래? 막 그런 거밖에 안 들었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보컬 있잖아요. 유나 언니. 네. 유나 언니가 초록색 섀도우를 눈에 오. 완전 락스타처럼 바르고 그러니까 머리도 파란색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완전 사람들이 멋지다. 조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김치말이 국수를 팔거든요. 네. 그랬더니 김말국 먹었어? 막 이러면서 관중들을 되게 선생님과 학생들처럼 그렇게 막 대하시고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게 갑자기 막 엄청 그런 락스타 같은 노래를 해서 네. 막 사람들이 미쳐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쓸쓸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러시더니 갑자기 엄청 그런 쓸쓸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관중들이 다. 그래서 입을 하고 이제 리스닝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분 대단하시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시네요. 네, 진짜 무대 장악력이. 그래서 그분이 맨 마지막 무대였거든요. 첫째 날에.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락이구나. 제가 항상 케이팝을 진짜 좋아했는데 네. 락 음악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밴드 음악. 다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 작곡을 보통 그 밴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집 오는데 버스를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어요. 어제. 네네네, 어제. 그래서 7시 반에 끝나고 나왔는데 9시에 버스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버스가 만차돼서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집 가는데 한 3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서울에 좀 오기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녹음 때문에 오게 돼서 이제 나머지 요일은 안 가고 요양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죠. 또 녹음 중요하니까. 먼 길 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진짜 감사해요. 타미 씨는 뭐 하셨어요? 주말에? 저는 약간 전에 근황으로 제가 강릉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바다도 보고 너무 맛있는 순두부집이랑 장칼국수집을 발견을 해서 너무 행복했다. 그 유명한 거기 말고요? 유명한 거기? 웨이팅 겁나 많은 데 있잖아요. 순두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집 자체를 몰라서 사실. 그럼 아니지 않을까요? 웨이팅 별로 없었던 거죠? 웨이팅 한 30분? 그 정도면 아닐 네네네네. 거예요. 그거랑 닭강정집이 강릉에 되게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의 시장에 엄청 장악하신 그 닭강정집이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보통 약간 그렇게 유명한 곳 말고 좀 덜 유명한 곳을 좋아하는데 그 유튜브 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강릉 닭강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 옥수수랑 누룽지를 뿌려주는데 옥수수가 맛있겠다. 완전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집 솔직히 저는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거나 아니거나 되게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웨이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전에 다뤘던 내용 중에 테토남 애견남 테스트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알았는데 그 테스트 저희가 여자 편으로 질문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남자 편은 질문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저 충격이었던 게 질문 중에 이상형 취향이 가슴 크고 예쁜 여자처럼 뚜렷하고 단순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직설적이다. 진짜. 전혀 돌려 말하지 않았네. 그니까요. 그리고 막 질문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노는 오래된 남자 무리가 있다. 아니면은 이응이응 키읔키읔 같은 뭐 단순한 초성? 커뮤니케이션 위주다. 뭐 이런 건데 이게 테토남이 맞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그때도 되게
작지만 네. 더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남자 질문은 더 충격. 대박이다. 그니까 거기에 다 든 사람만 테토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 테스트 자체가 테토남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선입견이 생기는 그런 테스트가 그러니까, 아닌가. 만약에 친구 중에 누가 나 테스트했는데 테토남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예스를 누르신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참 안 좋다. 진짜 없어져야 하는 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밈이 정말 많은 곳에 쓰이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영역까지 쓰인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네.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밈 메뉴는 대선 밈입니다. 이제 또 저희가 곧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로드일 기준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맞아요. 네네. 진행 중이겠네요. 네네네. 두 번째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대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밈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밈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밈을 만들기도 하는?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었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저희가 한번 그 현상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타미 씨는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트위터 보다가 네. 그 마이크가 지금 첨부해준 네. 사진들 그 1번 이재명 후보님이 네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네네. 밈을 활용해서 여러 장을 올리셨어요. 저는 약간 지지자분이 네.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냥 공식이 아니라 팬 계정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네. 본인이 만드신 거였다. 네, 그 리얼 허거덩건덩스한 상황 막 이런 짤에다가 이제 네네. 본인을 네네. 합성해가지고 리얼 이재명스명스한 상황이라던가 되게 진짜 활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근데 웃긴 거예요. 뭔가 그냥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짤의 생김새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네.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재명스명스한 상황이랑 같이 올라온 다른 짤이 또 있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7가이. 네. 7가이에 이제 이재명을 합성해서 치일재명으로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밈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본 거는 김문수 후보님은 네. 약간 살면서 경험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연탄봉사, 벽화 그리기, 계산책, 임산부 체험 뭐 이런 걸 다 모아서 인간 키자니아라는 네네, 다양한 체험을 하고 살았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또 형성하기도 하고 또 같은 후보분이 이제 공식에 업로드 하시는 거는 AI로 만들어진 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짤 특히 뭔가 고양이가 청년들한테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래서 그 고양이가 울면서 문수 뽑아주자 국민밖에 모르는 바보잖아 라고 외치고 있는 약간 그런 AI 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네. 이제 경선 시즌에는 뭐 그 저희가 한 번 언급하긴 했었는데 네. 아이스크리무 챌린지라고 해서 네네. 일본의 아이돌 애니메이션 성우분들이 이제 나니가스키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민트 초코보다도 안철수 이러면서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이 나니가스키 밈을 활용해서 올리시기도 하고 저는 진짜 공식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에서 올렸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김동연 경선 후보도 AI 활용해서 약간 아이언맨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밈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구나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청년들의 표를 잡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번에 밈을 활용하는 양상이 조금 다른가 싶기도 한 게 막 총선 때라던가 19년도 이후부터 총선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22년도 대선 때는 뭐 챌린지라던가 맞아. 진짜 심했어. 막 길거리 인터뷰 뭐 이런 형식의 되게
실제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행하는 콘텐츠들을 따라한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요번에는 뭔가 그 짤이라던가 아니면 AI를 활용한 밈들이 또 많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24년 총선 때 네. 정치 관련 과목을 들었었어요. 전공이라서 네네네. 학점을 채우려고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팀플을 했을 때 이제 그 총선 내용을 했었어요. 총선 직후에 그 팀플 발표가 있었어가지고 네. 저희가 숏폼이랑 그 선거운동 관련해서 좀 엮어서 했는데 그때 챌린지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슬릭백 챌린지가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걸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진짜 유행하는 걸 잘 아는 후보 약간 이런 거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에서는 그거 있었어요. 그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그냥 살기 그 콘텐츠에 아예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막 대답을 하면서 여성 후보셨는데 네. 그래서 막 안 바꾼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래서 진짜 젊은 층을 잡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네. 그런 내용으로 어필을 할 것 같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인상의 그 3초 국룰을 그러니까. 따라서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관련해서 뭐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 바뀐 양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막 좀 웃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당명 그리고 선거 구호가 그 선거 포스터에 되게 크게 차지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못 살겠다 같이 살아보자. 약간 이런 문구를 많이 쓰기도 하고 권위적인 모습에 무표정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친숙하게 내가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이미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TV 광고가 맞아요. 또 주된 대중 매체이다 보니까 약간 서민적인 모습 시장 광고하는 맞아요. 국밥 먹고 국물. 약간 이런 것들을 셀링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재밌는 밈, 재밌고 유쾌한 사람으로 셀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서구권에서 좀 많이 보였던 패턴이었던 것 같은 밈을 네. 활용하는 모습들이 맞아요.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랑 버니 샌더스가 사실 약간 아웃사이더 후보 갑자기 빵 뜬 후보였는데 거기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게 밈이었다는 거죠. 확실히 각인을 시키는 데에는 그리고 정치 경험이 막 오래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밈이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팀플을 할 때도 결론이 뭐였냐면은 네.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숏폼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밈에 대한 논의도 있었거든요. 너무 가볍다. 근데 하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나쁘다. 아니면 좀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밈으로 홍보를 하는 거. 밈으로 홍보하는 거. 네, 이렇게 짤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확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출 자체가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려운 얘기를 해봤자 맞아.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 자체가 호감이냐 불호냐의 이미지를 호감을 만드느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성향이 있고 네. 이제 고정된 성향이 네. 있고 그냥 좋아하는 후보의 밈화된 짤을 보면 호감이 더 생기고 아닌 후보에게는 뭐 이런 걸 해? 약간 이런 맞아. 결국 확증 편향인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기는 뭔가 한국 사회 내에서는 있나 싶기는 해요.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어쨌든 2030을 타겟팅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몰라 딱히 막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굴 뽑을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난 그 사람이 재밌어서 뽑을래 이렇게 한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 뽑기 전에 공약도 보고 이렇게 뽑으니까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밈을 활용한 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권위가 있었는데 좀 가벼워진 느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괜찮은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대통령은 팀플 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평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뿐인데 좀 약간 추앙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 느낌? 근데 약간 복합적이에요, 감정이. 네네. 그쵸. 약간 진짜 공약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짤 같은 거 그냥 뽑아주자 이런 것도 그렇고 제명스한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체 어떤 상황인 거지? 이런 느낌. 그쵸.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중요한 거를 많이 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저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밈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을 네.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만큼 너네 공감대를 알고 있다.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를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공약집을 보면 없어.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들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뭔가 복잡한 설명이나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를 좀 어려워한다거나 뭐 사회 이슈 같은 경우도 그냥 짤막한 이미지라던가 문구로 받아들이고 싶어 숏폼이 유행하는 거죠. 네네. 뉴스도 숏폼으로 요즘 소비를 맞아요.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 자체를 뭔가 밈처럼 사회 현상 자체를 밈처럼 소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라는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몰랐다가 네. 그렇구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TV 광고 같은 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너무 된다는 맞아요. 그걸 듣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겠구나. 솔직히 짤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멀리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옛날보다 오히려 좋을 것 같은 느낌? 돈도 아끼는데 더 많이 퍼지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원히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에 대한 가짜 뉴스 같은 걸 퍼뜨릴 때 더 빨리 퍼지고 맞아요.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방금 정말 따끈따끈한 근황인데요. 네. 제가 이 녹음실에 문을 열기 직전에 어떤 분이 티셔츠를 입고 가고 계셨어요. 이렇게. 근데 티셔츠 그 등판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 키워드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글자가 많이 써 있길래 제가 어제 간 페스티벌에 그런 티셔츠 많이 입고 오시거든요. 약간 자기가 디자인한? 너무 귀여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네. 제가 어떤 글씨가 여러 개 써 있길래 저건 무슨 티셔츠지? 이라고 봤는데 야광으로 심지어 이제 밤이라서 안 보여서 그런지 근데 대박. 뭔가 젊으신 분 같았는데 등판에 그게 탁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정말 영원히 퍼지게 되는구나. 방금 막 유세를 하시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와. 근데 진짜 아니 외국 분이 약간 한국말 몰라서 이렇게 빈티지 샵에서 산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믿고 싶은 상황. 그래서 진짜 SNS가 이 선거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좀 이게 맞나? 그쵸.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SNS에 체류를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유세를 하시는 분들도 SNS로 그치. 가게 될 것이고 맞아. 거기서 각 잡고 얘기를 해봤자 안 볼 것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시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알지만 근데 사실상 좀 만들어진 캐릭터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분들의 연령대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데 그쵸. 어쨌든 그 팀 안에 있는 젊은 누군가가 젊은 마케터 선배나 뭐 그런 청년 그런 분들이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팀이 한 일인데 뭔가 계속 본질이 흐려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친근해서 한다. 저는 뭔가 대선은 또 그 인물들이 또 각각 유명 네네. 영향력이 커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총선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잘 워낙 모르니까. 후보가 많으니까 되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이 사람이 되게 친숙하네? 라고 했을 때 또 호감으로 변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친숙했다가 항상 당선되고 나서 싹 돌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또 은근히 요번에 또 대선 토론이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후보의 뭔가 공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좀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많은 분들이 공약 열심히 봐야죠. 네네네. 당연히 열심히 봐야 되는데 과거 지금 중요했던 어떤 이벤트를 지금 잊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방까지 했었잖아요. 어떤 이벤트 때문에. 네네네. 그러고 이제 광장에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잊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리셋되고 그냥 새로운 대선 모든 후보를 다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공약을 지금 이제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맞긴 한데 그걸 잊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하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렇죠. 맞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그 사건을 겪었는데도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바뀌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의 성향, 그러니까 그 이전 대선의 성향이 그대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것도 잘리게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대선 토론을 보는데 토론 태도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그 대선 토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댓글창이 다 제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했던 후보를 엄청 응원을 하고 잘 돼 있다 생각했던 후보를 진짜 토론 못하네 이럴 줄 알았다 막 계속 뭐 어쩌고 하는 말만 반복하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유튜브가 또 그런 선동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누군가는 그 댓글을 보고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뭔가 확고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와 진짜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항상 막 투표 출구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뽑게 됐냐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 이런 것도 되게 많은 비율을 큰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게 유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맞아요. 그 정치 어쨌든 선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어떠한 여론 형성인데 맞아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이런 여론에 또 이게 주류인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댓글 알바도 풀잖아요. 맞아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막 이 제품 좋아요, 혹은 이 제품 나빠요 하는 그런 댓글 알바들을 푸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이 나빠 혹은 이게 가짜 뉴스야 아니면 뭐 좋아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의견들이 댓글에 있을 때 진짜인가? 그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속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주대 있게 판단하셔라.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그런 걸 보고도 안 흔들리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흔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 그냥 공약집을 읽는 게 가장 낫다. 왜냐면 너무 그 SNS 홍보 같은 것도 좀 남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좀 무의미한 그런 밈 사용도 있고 해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공약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꿀 건지.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몇몇 지역들에서는 투표 굉장히 넓은데 투표소가 굉장히 막 하나 이래가지고 맞아. 뭐 어르신들도 되게 열심히 나가서 투표를 하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정치 어렵고 다 싫고 모르겠어라고 무효표를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선택이죠. 맞아요. 근데 한 번쯤 무효표보다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을 또 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전에 무한도전 토론회였나? 네.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효표도 내 선택이다 해서 무효표가 몇 표 이상 나오면 후보를 다 싹 다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네.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동의하죠. 사실 선택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왕 선택해야 된다면 전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투표를 그래도 차악은 선택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은근 또 무효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특히 이런 젊은 세대에서. 그래서 근데 저도 평소에 막 그렇게 정치를 사랑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투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후보들마다 성향이 진짜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타미 씨가 말한 것처럼 뭔가 내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후보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다음 대선에서 그걸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맞아요. 후보가 몇 표 나왔다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번 유권자 비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30대가 몇 년 만인가 처음으로 60대보다 적은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적은 거죠. 와. 근데 물론 뭐 어르신들의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일하고 경제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또 나는 안 할래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 정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사실 뭐 여기는 또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여성 정책이 맞아. 부실하잖아요.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번 대선 때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여가부 폐지라던가 남성 위주? 반여성적인 정책을 펼친 후보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게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탄핵도 여성 시민들이 으쌰으쌰 해서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그 광장에 나갔을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적 소수자셨거든요. 뭐 여성도 많았고 대학생들 그리고 막 동성애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막 이렇게 엄청 다양한 소수자가 가시화된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와 목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차피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럴수록 내가 더 투표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투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요즘에 투표 용지 막 이런 맞아요.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행? 맞아요. 유행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막 연예인 분들의 투표하고 싶게 하는 투표 인증 용지 이러면서
그 인스타에 싱글즈 매거진에서 이제 모아서 올려주셨는데 막 그 아티스트의 캐릭터를 담은 뭔가 인증 용지, 라이즈 소희님의 투표 인증 용지 하면 그 똘병이의 발에다가 이제 투표 인증하는 뭐 그런 식의 귀엽다. 그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투표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또 굉장히 귀엽게 확산되고 있구나.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장려가 되네요. 왜냐면 저는 그것도 봤어요. 너무 이 투표 인증 용지를 다 찍고 싶어서 라벨기에다가 한 10개를 넣어서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영상을 누가 올리셨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다양한 막 그 일러스트 작가님들도 많이 올리셨어요. 네, 막 고심님 같은 분이랑 저희가 저번에 말했던 막 5월모월 작가님 이렇게 햄스터 그리시는 분들도 귀엽게 그 자기 캐릭터를 도장 찍을 수 있게 막 입안에 찍을 수 있게도 만들고 막 그 캐릭터가 종이 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봤어요. 야구 팬들 많잖아요. 네. 근데 야구에서 항상 그 네모 안에 공을 넣어야 스트라이크 막 그 스트라이크 볼 이렇게 기준이 그 네모 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그 안에다가 찍는. 우와. 약간 그런 귀엽다. 식으로 하니까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걸 뽑아서 가시면 좋겠다. 저는 뭘 뽑아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뽑는 거예요? 프린터기에 그 찜하는 그냥 종이에 A4용지에 네네네 프린트해서 잘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라벨기 너무 사고 싶어진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그 투표용지를 뽑고 계셔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 그러네. 저희 같은 사람은 A4 용지에 여러 장 해서 가위에 오려가지고 싹싹 오려가지고 이제 들고 간다. 근데 원래는 손에다가 찍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것 같아요, 이분은. 제 생각에. 그렇구나. 그때 비닐장갑 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손에다 찍지 말라고 그때 막 엄청 그런 공문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긴 문화인데 이제 계속 귀엽기도 하고 또 투표 장려도 되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증 용지 가져가셔서 또 찍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어딘가에. 어떻게 검색하다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딘가에 다들 투표 자랑하시길.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면 뭐 해시태그 밈슐랭 이렇게 해주시면 아니면 댓글에 사진 첨부 되거든요. 팟빵. 네 맞아요. 네 팟빵 같은 데다가 이제 사진 첨부 해주시면 저희가 우와 이렇게 리액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밈 평가 하면서 좀 마무리. 밈 평가? 현상 평가. 호, 불호 분석.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근데 약간 양날의 검인 느낌. 양날의 검. 네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치우치면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그 밈 활용, 약간 챌린지 이런 거에 너무 힘을 빼면은 정작 중요한 게 사라지니까 약간 적당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이건 살짝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선 토론 보면서도 느꼈어요. 자기 정책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쵸, 시간이 되게 짧은데 계속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서로 다. 그래서 아니 이러려고 왜냐면 그 토론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경제, 사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색하게 되는 느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에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당선되면 또 기분이 뭐 물론 좋기야 하시겠지만 약간 찝찝할 거잖아요. 내가 남을 안 찝찝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저라면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홍보를 통해서 당선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타임 씨는요? 저는 뭐 이 현상보다는 저에게 호 불호냐라고 했을 때는 불호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뭔가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뭔가 이런 밈 잘 알과 막 엄청 친숙한 이미지보다는 물론 서민들을 막 잘 알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겠죠. 소통을 잘 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능해 보이는 것도 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카리스마가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알맹이가 정말 없을 수도 있겠죠. 알맹이 없이 정말 이 사람이 스피치를 잘한다거나 뭐
미국 대통령 중에는 배우분이셨다가 맞아요. 대통령이 되신 분, 뭐 그분이 능력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지 중심에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신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대외적인 일을 하시는 그쵸, 분이기 그쵸.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 밈을 통해서 저한테는 딱히 셀링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막 엘리트를 원하는 건 그쵸, 아니지만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불호다. 이제 다들 들으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재밌어서 좋다. 저도 보고 웃긴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의견이 있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